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입니다. 지난주에는 괜찮은 청약지가 없어서 그냥 건너뛰었고 쉬었고요. 다시 한번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보게 되었는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왜 이걸 보냐면 지금 분양권에 투자 또는 관심이 많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접근이 될까라는 걸 스스로 또 판단도 하고 어떤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기축시장을 기존 투자자들이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일단 취득세 중과 때문에 세 채 이상 매입한 경우는 원가 자체가 크다. 투자 수익에서 약간 떨어진다는 개념이고 그렇다고 분양권을 매수하자니 프리미엄이 붙은 것은 다운 계약사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분양권 투자에서의 단점 중에 하나가 양도세율이 높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번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의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먼저는 GTX C 노선에 대한 기대감과 그 동네에서 대장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메리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을 객관화해서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저 역시도 분양권을 줍줍할까 말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볼 거냐면 첫 번째 상품 분석을 하고, 두 번째 입주 시기 및 비과세 매도 구간을 설명하고, 세 번째는 이 광역 교통망의 파괴력을 분석해 볼 건데요. 먼저는 상품 분석에서 4개 단지를 비교할 겁니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앤 위브캐슬, 그리고 탑성역 센트럴 자이, 또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이렇게 4개 단지를 상품 비교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규모 비교입니다. 1400세대급의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2400세대급의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앤 위브캐슬, 2500세대급의 탑석 센트럴 자이, 그리고 656세대급의 푸르지오 클라시엘입니다. 입주 예정은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27년도 10월이고, 그리고 클라시엘도 같은 연도에 입주합니다. 을센자라고 할게요. 을센자는 작년 7월 달에 입주했고요. 탑선 센트럴 자이도 재작년 이맘때쯤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일단 규모 비교는 했고 각 단지의 주력 평형대를 살펴봅니다. 일단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34평, 35평 전용 8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이하 평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46평형 중대형도 있고 나머지 것들은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우선 중대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을센자는 24평형이 약 1400여 세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국평이라고 하죠. 이 국평은 합쳐서 500세대가 안 됩니다. 주력 평형은 24평형이다. 확인. 탑석 센트럴 자이 역시 30평과 34평을 합치면 1200세대급 되나 24평형 단일 면적으로가 1000세대급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력 평형은 24평형이 되겠다. 그래도 34평형 700세대급 있는 것은 꽤 많고, 마지막으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은 35평형이 주력 세대, 나머지 44평, 45평형이 있습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는 어떤 평형대가 주력인지 살펴봤습니다. 위치가 중요하죠. 4개 단지가 비교할 만한 위치라서 그렇습니다. 우선은 클라시엘은 여기에요. 의정부 경전철의 초역사권이긴 한데 사실 1호선까지는 갈아타야 되죠. 갈아타야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역세권이지만 비교 대상에서는 일단 역 접근성을 일단 빼고, 오른쪽에 있는 탑석 센트럴 자이는요 이렇게 탑석역까지 도보 10분권에 있습니다. 이 찍은 시점은 이따 보시겠지만 부출입구나 주출입구에서 램프 구간에서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도 중간 지점에서 쟀고, 을센자도 중간 지점에서 쟀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이렇게 쭉쭉 걸어서 도보 11분, 약 700m 거리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을센자는 1, 2단지의 중간 지점에서 걸으면 약간 더 먼 위치에 있습니다. 탑석 센트럴 자이는 이 부출입구에서 탑선역까지 10분 정도 거리, 600m 정도 거리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깝죠. 탑석 센트럴 자이를 오랜만에 본 김에 최근의 이슈 7호선 연장이 어디까지 왔나,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란 기사 제목으로 탑성역 연장 사업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러면 2027년은 개통이 되겠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우선 탑성역부터 도봉상역까지가 2개 정거장입니다. 그러면 탑성역부터 강남구청이나 청담까지는 40분대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동네다. 도어투도어로 1시간 정도면 가능하다. 이 교통 호재가 수도권 지하철 연장선을 통해서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단지다라는 거 확인.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 GTX-C 그리고 GTX-A 노선과 함께 같이 광역교통망의 파괴력에 대해서 그게 시세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살펴볼 거예요. 계속해서 비교로 갑니다. 이번에는 평면도입니다. 각 전용 면적 84제곱 기준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빠르게 살펴볼 텐데,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84A 주력평형 타입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알파룸 좁게 있고 드레스룸 있습니다. 현관 창고 있고, 이거와 비교할 만한 게 바로 을센자인데, 을센자에서도 1, 2, 3, 4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현관 팬트리 그리고 복도 팬트리까지 주었어요. 드레스룸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알파룸도 좀 더 커 보이나, 이거를 이 주방 라인에서 좀 보면요, 약간 협선 느낌, 그러니까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에서 이 정도로 주방이 끊어진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알파룸이 만약에 이 정도 면적이다라고 하면 딱 의센자의 침실 4와 팬트리 공간만큼이 나오겠죠. 이 전용 면적 구간과 발코니 확장 면적에서는 거의 가로 세로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와 을센자는 거의 비슷한 평면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에 반해서 탑석 센트럴자이는 84A 타입은 3베이예요. 드레스룸 일부 주었고 방 하나가 위쪽에 가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평면과는 조금 다르죠. 충분히 신축이긴 한데 정비사업에서 주력으로 하는 3베이 판상형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은 판상형이 없어요. 84A 타입 같은 경우도 타워형이죠. 거실은 이면창으로 서큘레이션이 되고, 안방에 드레스룸 일부 있고 현관 창고, 그리고 다용도실이 복도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는 클라시엘은 없다. 그래서 4개 타입 중에서 우리가 익숙하면서 가장 선호되는 평면은 바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하고 을센자다. 확인. 추가로 의정부 내에서 구축, 준신축, 신축과 평면과도 비교하면서 최근에 공급하는 평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가볍게 살펴보면요, 2004년도 입주 20년대 아파트의 경우도 발코니 확장이 다 된다 하더라도 조금은 아쉬운 구조가 되어 있다. 2014년도 입주한 아파트, 이때부터는 포베이 판상형으로 확실하게 꾸며주고, 대신에 아쉬운 부분은 수납 공간이 약간은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2017년 입주한 의정부 내 모 아파트도 보면 이때부터는 좀 신식으로 바뀌죠. 알파룸 공간 확실하게 주었고, 현관도 충분히 넓고, 드레스룸은 디귿자로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수납과 공간을 활용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최근 신축 정비 사업이 아닌 아파트일수록 굉장히 좋은 설계를 뽑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단지 배치도 비교입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이 조경 공간을 대략적으로 보고 동 사이의 간격, 각각 동과 동 사이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도 볼게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주출 입구 돌아와서 램프 구간도 있고, 스플래시 가든 어린이 물놀이터, 넓게 잔디밭이 펼쳐진 중앙공원, 산책로, 놀이터, 이렇게 놀이터가 4개가 있고, 썬큰 가든, 여기 보통 주민 운동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이 집결돼 있겠죠. 부출입구도 별도 있습니다. 자, 을센자를 보면 굉장히 큽니다. 단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추정은 돼요. 이렇게 도로를 중간으로 1단지와 2단지가 나눠졌고, 아무래도 규모나 짜임새 면에서 더 우위에 있겠습니다. 일단 2단지에서는 테마가든,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어린이집, 커뮤니티 시설 지하에 있고, 1단지는 엄청 넓죠. 커뮤니티 마당, 메인 정원, 그리고 놀이터 아주 크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엘리시안 가든 공간, 놀이터, 유아 놀이터만 합쳐서 1단지가 5개, 2단지는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에 주로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탑석 센트럴 자이의 경우는 마찬가지 2500세대급이라서 굉장히 큽니다. 주출입구 램프 구간 있고, 부출입구도 램프 구간 확인, 커뮤니티 마당, 엘리시안 가든,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자이언 센터,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와 놀이터, 이렇게 놀이터도 총 5개 확인. 을센자와 달리 이 대단짐에도 불구하고 단지가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모든 시설을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의정부 클라시엘은 그에 비해서 조금은 아쉽죠. 길게 늘어진 부지 안에 또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1, 2동 별도, 3, 4동 별도, 물론 지상으로 통해서 도보는 가능하겠으나 이 차량으로 오가는 주출입구가 중간에 막고 있어서 조금은 단절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죠.
유아 놀이터와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여기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600세대급의 놀이터 일단 3개 확인. 다음은 커뮤니티 시설을 비교해 볼까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중앙에 클럽 더샵 지하 1층에 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빠질 수 없는 공간들이 있죠. GX룸이나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은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사우나가 있냐 없냐의 여부인데 사우나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들은 작게 확인. 그리고 또 다른 동에 보면 도서관 공간하고 키즈 스테이션, 아무래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겠죠. 아이들과 엄마와 함께.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도 별도 있습니다. 의센자를 보면 사우나 확인, 피트니스 센터, GX룸과 실내 골프 연습장. 특이점은 키즈 카페까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과 스터디룸까지 확인. 2단지 커뮤니티 시설도 사우나가 별도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2개 좌석 확인되고 피트니스 센터하고 GX룸 확인. 독서실과 북카페 있습니다. 탑석 센트럴 자이도 볼까요? 자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별도로 미니맵에 어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표시해 두었는데요. 사우나 남녀 구분되어 있고 골프 연습장하고 스크린 골프, PT룸, GX룸, 피트니스 센터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가 엄청 커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의센자와 비교해서도 키즈파크, 그 어린이들 키즈카페 개념의 놀이공간도 아주 넓습니다. 의정부 프로지오 클라시엘은 단지 규모보다 상당히 짜임새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공간들 GX룸, 피트니스 클럽, 골프, 스크린, 독서실, 남녀, 독서실 공간도 있습니다. 단지가 이렇게 조금 작은 규모면 사우나는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 분석을 4개 단지를 각각 비교했습니다. 평면도 봤고 역까지의 거리 봤고요. 그리고 규모와 주력 평면, 커뮤니티 시설, 단지 배치도까지 다 확인해서 어떤 우위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 볼 건데 먼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지금 7억대 공급하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같은 경우는 과거 고점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이었다 추정은 되는 가격이 있죠. 왜냐하면 의센자가 10억 가까이 가격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25% 정도 저렴한 가격에서 분양을 한다라는 것이 고점 대비 비교이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 시세가 어느 정도인가는 지금 현재에서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딱 적정 시세만큼 분양을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그렇고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더 상급지 그리고 가격대가 비슷한 또는 경기도 지역의 다른 지역과 분석하면서 가격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입주 시기에 따른 비과세 매도 구간이 더 중요하겠죠. 물론 그 전에는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유하고 실거주하고 2년, 3년 이후 입주한 다음에 가치까지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를 어떻게 보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송파구 가락동에 헬리오시티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가락동 그리고 수산시장 옆에 있어서 냄새도 나고 송파 같지 않은 느낌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둔촌주공 입주하기 전까지 국내 최대의 매머드급 단지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면서 잠실과 송파구 메인 입지 앞 어떻게 가격 패턴을 형성되어 갔는지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우선 잠실 엘스, 엘리트 중에 하나 단지 잠실 엘스 빨간색 그래프와 파크리오 가격이 검은색으로 같이 연동이 됩니다. 빨간색, 검은색 그래프 연동. 그 중간 헬리오시티가 2018년도 12월 달부터 입주를 하면서 이때부터 파란색 가격대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 가격과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보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아파트가 실제 송파구에서 메인 입지와 가격대가 연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일반 과세 구간, 비과세 구간은 요즘은 2년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6월 전까지는 물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보유해야 했지만 일반 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는 1년이면 충분했어요. 그러니 그 전에 입주했던 아파트, 정확하게는 2020년도 6월 이전에 입주했던 아파트는 1년만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과세 구간으로 세율을 낮추고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고 수익을 현실화한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에서는 입주가 2019년도 9월 그러니까 1년 지난 시점까지는 이때부터 시세가 잠잠하죠. 왜냐? 그 전에 팔면 당시의 세율로는 5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한 지 1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다. 그게 딱 이 분기점인 거죠. 입주한 지 1년 지나고 나서 바로 가격이 튀죠. 그래서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정부역 더샵 링크시티 같은 경우는 2027년도 입주라서 현재 일반 과세 구간이나 비과세 구간은 2년 보유입니다. 2년이 지난 상태인 2029년부터
이런 식으로 튀는 형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인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가격 상승이 없어 보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 꿈의 숲 포로 하늘채는 어땠냐? 같은 기간 동안에 무려 2억 5천이나 올랐죠. 자, 동기간입니다.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가 입주한 순간부터 1년이 지난 이 구간에 같은 기간 동안 꿈의 숲 포로 하늘채는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무려 약 30%가 상승됐습니다. 이 다른 단지가 30% 상승한 동안에 세율 구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안 된다 또는 매도할 사람이 없다, 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른 동네 또 볼까요? 광교 중흥 S클래스로 갑니다. 수원 광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죠. 입주가 2019년도 5월, 그러니까 여기서 1년이 더한 이 시점까지는 잠잠하죠. 이 잠잠한 기간 동안에 같은 기간 광교 중앙역 옆에 있는 자연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약 40% 오르고 3억 이상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어쩔 수 없이 프리징, 얼음되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산 신도시로 갑니다. 힐스테이트 다산도요. 2018년도 12월달 입주했고 그로부터 1년 동안 잠잠한 구간 동안에 바로 옆에 있는 이편한 세상 다산은 1억 정도가 올랐죠. 16%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과세나 일반과세 구간으로 얼음되는 공간이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걸 도식화로 다시 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순간부터 1년 보유기간까지는 70% 세금, 1년 지나고 나서 완공까지는 60% 세금입니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2023년 11월에 계약했다 라고 하면 2024년 11월까지는 70% 구간이고 입주하는 2027년 10월까지는 60% 구간, 이 이후부터 2028년 10월까지 70%, 2029년 10월까지 60% 구간, 그러니까 일반과세 또는 비과세 구간은 2029년 10월 이후부터, 즉 입주 잔금 등기 치른 지 2년 이후부터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반과세로 팔면 이런 세율, 비과세로 팔면 세금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제값을 받는 구간은 2029년도 10월부터다. 물론 그 전에 이 구간에서 매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그 분양권 매매에서는 손피의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는데 만약에 프리미엄 1억 붙었다 그러면 약 세금을 50% 정도 낼 수 있는 손피의 매도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10%를 넣었으니까 세후 수익이 50에서 80% 정도는 추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입주 시기에 따른 비과세 매도 구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 확인했고요. 비과세 구간 전까지는 정체되는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같은 구간에 다른 지역은 상승 구간에는 다 상승 구간을 먹고 비과세 구간부터는 다시 그 가격이 동조된다. 확인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사실 GTX-C가 가장 호재거리죠. 그러면 GTX-C 이전에 GTX-A 노선 부근의 역세권 단지들 그리고 SRT가 지나가는 역까지도 보면서 광역교통망이 개통되었을 때 또는 개통 호재로 인한 지금의 현재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TX-C 노선은 덕정역부터 수원까지 갑니다. 중간에 의정부가 있고요. 그런데 덕정에서 이 삼성역까지가 29분으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고 의정부에서 삼성역 가면 20분대 중반까지 가겠죠. 서울 중심으로 바로 간다. 이 호재가 가장 큽니다. 그럼 먼저 앞서서 GTX-A 노선에서 끝과 끝에 해당되는 노선들 옆에 있는 신축 단지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볼게요. 운정의 아이파크 최고 10억 가까이 찍었던 운정 아이파크는요. 최근 가격은 7억대 그리고 저층은 6억 중반까지 형성. 그리고 고향의 킨텍스 일산이죠. 일산에서 원시티 같은 경우는 최고 16억 17억 갔다가 12억대에서 13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용인 끝으로 볼까요? 남쪽 끝. 여기는 1999년식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25년차 아파트인데 이 GTX-A에 버프를 받고 10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중간 가격 8억 전후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파괴력이 엄청나죠? 이 구축도 끌어올리는 GTX 광역교통망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탄에서는 제가 동탄역 롯데캐슬을 안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지역 바로 초역세권에 GTX까지 누릴 수 있으니 이건 너무 끝판왕이다. 그래서 이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와 의정부역까지의 거리 비슷한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3차를 갖고 와서 보니까 최고 가격이 10억 가까이 그리고 최근은 8억대 중후반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이 정도의 가격이 현재 추정이 된다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는 GTX-C 노선을 봅니다.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인덕원입니다. 인덕원. 인덕원에서 푸르지오 엘 셀트로가 과거 안양 동안구에 좋은 아파트들의 가격을 다 앞질러 버렸어요. 그게 바로 GTX-C의 영향력인데 과거 최고가 16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12억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금정역, 바로 금정역 힐스테이트라고 지금도 더블 역세권이 있는 이 단지는 최고가 15 언저리까지 갔고 최근은 10억대 거래가 되는 거 확인. 이 금정역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2010년식 아파트인 레미안 하이어스 가격도 보니까 과거 12억 중반까지 갔다가 최근은 8억에서 9억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신축도 계속 그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왕. 의왕도 보면요. 이 주변에 어떤 상업지가 풍부하게 있지 않고요. 게다가 신축은 무려 20분 거리 1.3km 떨어진 곳에 있고 과거 최고 가격은 10억을 찍었다가 최근에는 7억 전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GTX-C 예정역과 멀리 떨어진 단지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입니다. 수원에서 보면 도보 15분 거리에 약 1km 떨어진 수원역 푸르주 자이가 있습니다. 4000세대급 매머드급 단지에다가 과거 10억에서 11억 최고점 찍었고 최근도 9억 전후의 가격으로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광역 교통망을 이어주는 역세권 신축 단지들은 아직도 이 수요가 풍부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다음은 마지막 SRT 개통에 따른 인프라가 아직은 크게 갖춰지지 않지만 미래 호재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믹싱된 상태에서 가격으로 투영된 이 단지를 보면 지제역 옆에 있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입니다. 무려 최고가 9억까지 올해 찍었고 지금 거래되는 가격들도 8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블록 옆에 떨어진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지제역도 7억대 중반에 현재 실거래가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SRT역 하나만으로 그리고 삼성 반도체의 미래 호재로 이렇게 같이 영향을 받아서 수도권 최남단이지만 가격대가 아주 세게 형성되고 있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까지 봤습니다. 자, 정리하면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가 현재 GTX-C 노선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상품 자체와 규모 그리고 현대적인 평면에서 또한 고층이라서 입주까지 많이 남았지만 그 중간에 분양권 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 입주하고 나서 2년 이후에 재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다른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여러 아파트를 보면서 비교했습니다. 지금까지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세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왔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계약을 고민하고 계신 의정부 당해분들 당해는 챙겨야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원룡이의 모모천야 원룡이었습니다.